문제 9번입니다. 점 A가 있는데 점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 대칭 이동 찾을 수 있죠. 그 다음 직선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한다. A, B, C 찾았네. 그래서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 참 귀찮아졌다. 자, 일반적으로 A, B, 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삼각형도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삼각형이 아니고 일반 삼각형이에요. A, B, C가 있으면 어떻게 구하느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일단 삼각형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점을 D라고 하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쉽게 구하죠. 그 다음에는 높이 A 지금 그림대로 하면 AD가 높이에요. AD의 길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자, A점은 주어져 있어. 자, A점은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2,1. 자, 요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 점이 B래요.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X축 대칭은 Y좌표를 바꾸고 Y축 대칭은 X좌표를 바꾸고 원점 대칭은 다 바꿔.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직선 Y 콜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C를 만드는 거예요. A에서부터 C를 만드는데 요거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Y는 X의 대칭 이동은 X와 Y를 어떻게 서로 바꾸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바꿔 쓰면 돼. 끝났네. 바로 1,2라는 얘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지. B와 C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겠네. B와 C의 길이. 바로 BC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죠. 그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루트 x2 마이너스 요쪽이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1 빼기 빼기는 3, 3의 제곱은 3, 3은 9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빼면은 2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니까 역시 3이네. 그러면 3의 제곱 9, 9이 18, 18이니까 9, 2, 18, 9가 바깥으로 나가면 3 루트 2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 루트 2 밑변의 길이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BC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BC의 방정식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를 찾고 둘 중에 BC는 이거다. 한 점 요걸 이용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B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선분 B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C에서 B 빼는 게 좋겠네. X의 증가량 1 마이너스 2 하면 3분의 될 거고요. Y 변화량 2 마이너스 1. 3 똑같네. 그래서 3분의 3에서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뒤에 점 이용할게요. C점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1 곱하나만 하네. x 마이너스 x 좌표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일반형 x가 있는 쪽으로 다 모아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x 그 다음에 y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가 2가 이항하면 플러스 2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거와 점은 A점의 좌표가 얼마였어? 2,1이었거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D를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합시다. 거리 D는 루트 x합의 계수의 제곱 x합의 계수의 제곱 1이네. 1의 제곱 1이고요. 플러스 y합의 계수의 제곱 y합의 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네. 1이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좌표 대입하면 2 y 대신에 y좌표 대입하면 1 2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니까 2가 되나요? 그래서 2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되는 걸 계산할 수 있죠. 다 왔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이라고 써야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다 했다, 그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아까 밑변의 길이 구한 거 어디 있나? 요거 BC의 길이 3루트인가? 그죠? 3루트 2에다가 곱하기 높이, 높이 금방 구했죠? 루트 2라고, 그죠? 점 A에서 D까지, AD의 길이 BC에까지 그은 선분의 길이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니까 2하고 약분되고 답은 얼마? 3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세 점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이 두 점에서부터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높이를 구한다. 이 방법을 생각하면 삼각형 어떤 모양이 주어져도 세 점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원이 주어져 있네요. C1이라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을 요게 이제 이동시키는 식이네.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원이 C2. 그랬을 때 C1 위의 임의의 점의 P에서 바로 C2 위의 임의의 점 Q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에 PQ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어쨌든 원은 몇 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돼. C1이라는 원과 C2이라는 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요 원을 대칭 이동시킨 원. 자, 대충 한번 정확하게 우리 좋아하는 거 대충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원을 그립니다. 원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원 여기 하나와 그다음에 원이 또 여기 하나가 있어요. 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원이 좀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다른 원이 아이고 크기가 비슷하게. 자, 비슷하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원을 우리가 첫 번째 원이니까 C 첫 번째 원, 얘 C 두 번째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위에 점 임의의 점 원을 잡아요. 그걸 P라고 하고 여기 위에 임의의 두 번째 원의 임의의 점을 Q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PQ 사이가 가장 멀어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돼야 가장 멀어질까? 그렇죠. 요거 C1이라는 점이 점점 와서 여기 왔을 때 끝에 와야지. 여기 올 때보다도 점점 멀어져서 끝에 여기 올 때 그때가 가장 멀어진 점일 거예요. 자, P를 찾았으니까 우리 P라는 점 빼고 샥 지워봅시다. P는 찾았어. 그 다음 Q도 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질 거야. 그래서 어디 왔을 때 여기 왔을 때가 제일 먼 거네. 자, 아예 적나라하게 얘기할게. 자, 어떨 때 가장 PQ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이어서 쫙 그렸을 때, 자, 원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아이고 이게 중심으로 안 보이네.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직선을 쫙 그려가지고 이 제일 끝에 있을 때 여기에 C2에 Q가 있고 요거를 통과해서 P가 반대쪽으로 끝에 있을 때가 제일 멀어요. 그렇습니까? 제일 가까울 때는 물론 이렇게 그려서 요 안쪽 여기에 점이 생기고 파란색으로 찍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점 생기고 여기 점 생길 때가 두 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파란 원 얼른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PQ가 생겼을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그림만 대충 찾았을 뿐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지금 딱 주어져 있는 원도 완전 제곱꼴로 구해서 구하고 그 상태에서 대칭 이동시킨 후에 원의 중심의 좌표도 구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요거 반지름의 길이 R이잖아. 그죠? 요소까지 길이는. 마찬가지로 얘도 반지름의 길이 R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R을 몇 번 더한다? 두 번 더한다.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의 두 배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먼 거리 즉 PQ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C1 마음에 안 들어. 원 C1 손 볼 거야.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꼴로 고친다? 표준형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칩니다. 고치는 방법 x제곱 마이너스 2x 1차함계수의 반의 제곱 1의 반이니까 1의 반이니까 1의 제곱은 1이네. 플러스 1이 있으면 바로 우리는 완전 제곱이 된답니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y도 마찬가지죠. y제곱 플러스 4y 1차함계수의 반 2의 제곱 얼마? 4가 더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된다. 플러스 y 플러스 반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4, 1, 4 더해서 5가 더해져 있으니까 빼기 5합니다.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우변에 2항하면 1이 돼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중이라고만 쓸게요.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 반이라고 쓸게요. r이라고 쓸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이 C2이래요. 두 번째 서클에서 C라고 쓴 것 같아요. C2는 뭐 한 거라고? y는 x라는 직선에서 대칭 어떻게 대해서 구한다? 그렇죠. x와 y를 바꿔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바꿀게요. y 자리에 x 쓴 걸 앞에다 쓸게요. 그래서 y 자리에 x 쓰면 여기 x 써서 앞쪽에 쓰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 자리엔 y를 씁니다. y 자리에 x 써서 구했고 x 자리에 y를 쓰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x 자리에 y를 써서 구하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는 안 바뀌었어요. 1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r은 1인 원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둬야겠네. 중심의 좌표 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쪽 두 번째 C2의 중심의 좌표를 B점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를 A라고 두고 요쪽을 B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거리라고 할까요? 중심거리는 바로 AB의 길이가 되고요. AB의 길이는 루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x2 마이너스 x1의 배제곱 1 마이너스 하면 3이죠. 3의 제곱 3, 3은 9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똑같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똑같죠. 그지? 9, 2, 18 루트 18이 되고 18은 9, 2, 18 9는 밖에 3이 나가니까 3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PQ 사이의 최대 거리를 구하면 최대 거리는 지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3 루트 2에다가 더하기를 얼마를 돼? 반지름의 길이에 여기 있죠? 반지름의 길이에 2배를 더한다. 지름의 길이를 더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2 곱하기 반지름 길이 1을 더한 거. 이게 답이다. 루트 없는 부분부터 먼저 쓸까? 없는 부분 먼저 쓰면 2 플러스 3 루트 2가 우리가 찾고 있는 최대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원 위의 점 사이의 최대 거리, 최소 거리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거와 반지름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된답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12번 문제입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우리 y1, y2라고 할게요. y1이 y2로 옮겨졌대요. 그럼 그게 어떤 평행이동인지 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잠깐 앞에 것만 보고 있습니다. y1이 y2로 바뀌는데 주어진 식을 보면 여기 y 써 있고 x가 두 군데 써 있어요. 그러면 규칙성이 잘 안 보여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보인다? 그렇죠. 뒤에 있는 우변에서 x가 한 번만 나오도록 식을 쓴다는 이야기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를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향 설정됐어.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찾고요.
그 규칙을 직선 L x-2y 플러스 1은 0에서 직선 L'으로 옮긴대요. 그럼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두 직선 L과 L' 사이에 발음이 안 되네.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y1의 식, y1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y죠. y1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의 꼴로 고치면 뒤에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 얼마? 1의 제곱이니까 1이 더 있으면 y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플러스 없던 거를 더했으니까 뒤에 1을 빼야 된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이게 y1의 식이고요. 자, y2의 식을 볼게요. y2 같은 방법으로 완전제곱꼴로 고칩니다. x제곱 플러스 8x니까 x제곱 플러스 8x니까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 8의 반은 4, 4, 4, 16이네. 그죠? 16이 더해져 있으면 요 식은 x 플러스 8의 반 4의 완전제곱 16 더했으니까 16을 빼야겠죠? 그러면 뒤에 남은 식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y1에서 y2로 가는 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라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x자리에 x-a를 대입을 하고 y자리에 y-b를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y1 마이너스 얼마? y자리에 y-b 그거는 x 자리에 x-a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얘는 y1은 x-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손댈 거 없고요. 마이너스 b가 우변으로 이항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식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같은 거고 마이너스 6은 b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나요? a의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5 마이너스라면 4가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면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a와 b를 찾았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L이라는 직선 L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L의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대입하면 L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x 플러스 5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y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마이너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1은 그대로 있네요. 그것이 0이다. 자, 예쁘게 정리하면 x-2y, x-2y.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하면 5 있고 2, 5 마이너스 10, 5 있고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1이 있나요? 그러면 6 마이너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것이 바로 이동 후의 직선의 방정식 L'이 되는 겁니다. 자, L의 방정식은 여기 좀 지울까요? 좀 낙서된 거 지우고 안 지워지네. 지워라. 낙서된 거 지우고 요 지금 주어져 있는 L이라는 직선과 L'의 직선 평행 이동한 후에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에서는 점만을 구해온다 그랬어. 위에가 직선에서 점유좌표가 더 쉽겠네요. 그죠? y자리에 0을 대입시키면 x는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L'과 마이너스 1, 0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면 되네. 거리 D라고 할게요. 거리 D는 루트 x 앞의 계수의 제곱 1의 제곱 1 플러스 y 앞의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분의 x 대신에 x좌표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좌표를 대입하면 없어지네요. x좌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렇게 되나요?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 그래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거를 거꾸로 갔네요. 그죠? y1, y2라고 뒀어요. 편의상.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가 하는 걸 찾으려면 이렇게 문자가 한 번만 나오도록 완전 제곱의 꼴로 고쳐주는 게 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해서 문자로 놓고 이렇게 대입해서 x자리에 x-a를 대입하고 풀었지만 곧바로 왔으면 좀 더 좋겠어. 요 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식이 되려면 x자리에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 금방 보이죠? 그래요? x 플러스 5 마이너스 2라면 플러스 하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자, 뒤에 부분에서 마이너스 6이 결정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5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y 플러스 5. 그렇지? 그래서 이 항에서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걸 찾아서 y 플러스 5가 들어갔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이다라고 여기서 이만큼을 생략하고 곧바로 a, b 값을 구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렇게 되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세요. 13번 문제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는 4를 뭐하라 그랬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이 아니네요. 대칭 이동한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 또 시키래요. 그래서 난 다음에 그 원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대요. AB에서 만난다. 그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원이 대칭 이동을 해서 원점에 대칭을 하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던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동해서 가면 항상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원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원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것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다. x축이. 그죠? 그랬을 때 이쪽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쪽 점을 b점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A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은 주어져 있는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죠? 대칭 이동한 후에 x축의 식은 뭡니까? y는 0이죠. y는 0과 연립해서 두 근을 구하고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원의 중심 보이나요? 색을 바꿔볼까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평행 이동하고 후에 대칭 이동이죠. 대칭 이동한 후에 그에서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 x축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아주 쉽죠? 원의 중심의 y좌표일 테니까 여긴 요만큼 올라간 y좌표일 테니까. 그리고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 수선을 내려서 생긴 요 점의 위치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M과 원의 중심을 우리가 C라고 해봅시다. C가 있을 거고 이것도 파란색이 좋네요. C라고 한다면 요 CMB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빗변의 길이 알고 요거 길이 원의 중심 C의 y좌표니까 쉽게 구했어.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반지름의 제곱 마이너스 CM의 제곱하면 될 거야. 그래서 구한 다음에 몇 배? 2배 하면 된다. 요게 일반적으로 하는 식이에요. 이것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일반적으로. 자, 그 방법대로 갑니다. 그 방법대로 갈게요. 자, 주어져 있는 원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고요. 그냥 가도 됩니다. 워낙 쉬워서.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자. 일단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x축 대칭은 y좌표의 부호를 받고 y축 대칭은 x축
x의 보호를 받고 축이 아니고 x라는 문자의 보호를 받고 원점은 다 받고 이랬죠. 그래서 x와 y의 부호를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넣나 마나 그대로 똑같네. x제곱 y제곱도 바뀌는 게 없네. y제곱 6x만 우리가 바뀐다. 그죠? 마이너스 6x로. 그것이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에 또 대칭이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랬어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딱 보면 떠오르죠? x와 y를 어떤다? 바꾸어 쓴다 그랬단 말이야. 바꿔 쓰면 돼. x자리에 y를 y자리에 x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써도 될까요? y자리에 x를 쓰면 얘가 x제곱이 되는 거고 요게 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y를 쓰면 요게 y가 될 거고 요게 y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y제곱 마이너스 6y는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찾는다 그랬어? 그림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을 찾아야 돼.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바꾸는 방법 기억나던가요? x제곱은 손댈 거 없고 그냥 쓰고 x제곱은 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바꾸는 방법이 y제곱 마이너스 6y면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6의 반이면 3인가? 3, 3은 9 플러스 9가 더 있어야 식이 완전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y식은 어떻게 된다? y 마이너스 반 3의 제곱 될 거고요. 9 없던 걸 더했으니까 9를 뺀다 그래도 되고 우변에다 9를 더합시다. 우변에다 9를 더하면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얼마?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쓸까요? 반지름의 길이 그죠?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루트 13인 원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MB의 길이는 그죠? 루트 빗변의 제곱. 빗변은 뭐가 빗변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빗변이에요. 빗변의 제곱 13. 그래요? 그래서 13 루트 13을 제곱했으니까 1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거는 바로 시점의 y좌표라고 그랬어요. 바로 y좌표 3의 제곱 3, 3은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4가 돼서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바로 2 곱하기 MB의 길이의 2배니까 2에다 2 곱해서 답은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물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주어져 있는 요 식과 이동후는 요거죠. 요 식과 y는 x라는 y자리에 x를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서 두 근이 바로 A점 B점의 좌표니까 거리를 구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둘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고력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두 점이 주어져 있네요. A라는 점은 8,4, B라는 점은 7,5. 그랬을 때 요 두 점 그리고 직선 y는 x 요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A 플러스 PB 두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방향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먼저 y는 x의 그래프를 대충 정확하게 우리 잘 아는 거 대충 정확하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A라는 점은 8,4예요. 8이 이쯤 있다면 4가 이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8,4를 이렇게 대충 정확하게 찍고요. A라는 점의 좌표가 8,4라고 합니다. 그리고 B점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B점은 7,5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A점이나 B점이나 다 X좌표가 Y좌표보다 커요. 요 직선은 X와 Y 값이 같은 직선인데 지금 두 점은 다 X좌표의 값이 Y좌표의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물론 7,5가 조금 더
왼쪽에 있고 7이니까 왼쪽에 있고 5가 약간 위쪽에 더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좀 요건 과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요 y 콜 x라는 직선 위에 점까지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려면 요렇게 쳐져야 되니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B라는 점을 뭐 할 것이냐? 우리가 B라는 점을 점 B 요 점 7,5를 곧바로 연결해서는 지금 최소값 되는 P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렇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대칭 이동 Y는 X의 대칭 이동 아주 쉽죠. X와 Y를 서로 바꿔 써라 그런 거니까 5,7 그러면 될 거예요.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B'이라고 합시다. B'이라고 하면 B'의 좌표는 5,7이 될 거예요. 그럼 5,7은 이하고 반대쪽에 있는 요쯤이 잡힐 겁니다. 대충 정확하게. 그래서 B'의 좌표가 5,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다. 자, 우리 여기 요 상태로라면 우리가 대칭 이동한 거예요. 요 상태로라면 지금 요쯤 될 거예요. B점은 그죠? 요쯤 될 거야. 그래야 대칭 이동간 점의 모양이 나올 테니까. 그러고선 이제 A, B'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건 물론 여기에서 B'을 잡았을 때 B에서부터 요까지 간 길이나 여기서 요까지 간 길이는 대칭 이동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건 아주 쉽다. 우리 예쁜 색 녹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길 때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때가 최소한의 길이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요 점이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요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P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는 거야? 그렇죠. 요 A, B'이라는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최소 되도록 하는 X좌표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그래서 A, B'의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 8에서 5 빼면 3분의 되나요? 3분의가 되고 Y의 증가량 4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 되네요. 마이너스 3대.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은 뭐 이용할까? A 이용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A 요 점을 이용할 겁니다. A점. 그러면 바로 A, B'의 직선의 방정식은 Y-Y 좌표는 A점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Y-4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좌표가 될 거고요. 예쁘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플러스 8에다가 4가 넘어가면 플러스 하면 플러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식을 1번식에다 시용하고 대입을 시키면 좌변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되고요. 좌변에 모으면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를 양변에 더하면 아니고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된다. 양변에 플러스 X를 더한다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X는 12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점의 좌표 X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 잠깐 볼까요? 지금 A점, B점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있어요. A점, B점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B점을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할 때가 두 점 A, B'에서 A까지, P까지 여기 원래는 B겠죠. BP 플러스 A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직선을 연결해서 그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바로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